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재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이 가계 생활과 아주 밀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된다는 사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지고 우리 집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슈픽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전기요금 체계가 무려 7년 만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가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화가 연료비 연동제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쉽게 말해서 전기를 만드는 원료값 변화에 따라서 전기값도 변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은 단순히 많이 쓰면 요금이 많이 나오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오는 구조였는데 올해부터는 연료비 연동제로 달라지는 겁니다. 연료비, 그러니까 기름값이 싸면 전기요금을 내리고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도 같이 올라간다는 게 체계가 변한 겁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에는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당장 전기요금은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기준 연료비가 되는 국제유가가 지난해 1배럴에 $50 초반이었습니다. 네. 매분기가 시작되기 전 석 달간 평균 유가가 기준 연료비 $50보다 낮으면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그것보다 높으면 전기요금이 올라갑니다. 최근 몇 달간 국제유가는 $40대에 머물렀거든요. 기준 연료비보다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이번 달부터 3월까지는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네, 뭐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은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요금이 내려가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이번 달부터 3월까지 전기요금은 올해보다 1kW당 3원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4인 가족이 월 평균 350kW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1분기는 매달 최대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싸집니다. 산업용 전기도 마찬가지로 1kW당 3원 낮아집니다. 평균 전력 가격이 1kW당 100원을 조금 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 정도 전기요금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3%라고 하니까 살짝은 아쉽지만 어쨌든 내려가서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당장은 요금이 내려가서 좋지만 만약에 향후에 유가가 오르면 또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인데요. 벌써부터 내년 하반기 요금은 인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급격하게 요금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한 수단도 당연히 마련해 놨겠죠. 킬로와트당 최대 5원만 인상할 수 있고요. 직전 요금보다도 3원 넘게는 못 올리게 제한을 뒀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19 이전 지난 몇 년간의 평균치를 국제유가 상승에 적용을 해본다면 좀 어떻게 수치가 나옵니까?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최근 10년간을 되돌아보면은 국제유가가 이 배럴당 $100를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국제유가가 치솟는다고 해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이 휘발유 가격표를 보는 것과 달리 전기요금은 그렇게 급격하게는 상승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한선을 뒀기 때문인데요. 한 가지 변수는 유가가 급등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지금의 $50인 기준 연료비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는데 물가 상승 등 여러 반대 여론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네, 이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인데요. 한 달에 200kW 이하로 전력을 쓰면 최고 4,000원까지 할인해주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전기를 아껴 쓰자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조사를 해봤는데 81%가 중상위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 할인을 2,000원으로 줄이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전기요금을 적게 써서 할인받았다. 이런 분들은 전기요금이 조금 오르게 되는 셈이죠. 다만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할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요금 고지서도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살짝 복잡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이 기후 환경 요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석탄 발전 감축 비용 등의 명목으로 책정된 비용입니다. 사실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요금에 반영돼 있던 항목인데 요금 청구서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 전기요금에 2천 원가량이 기후 환경 비용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걸 전력량 요금 4만 8천 원, 기후 환경 비용 2천 원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제도 취지나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기후 환경 비용이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 태양광과 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들의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기후 환경 비용이 앞으로도 올라가서 전기요금의 부담이 느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정부가 내놓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보면요. 이 석탄과 원전은 줄어들고 LNG와 신재생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2034년에는 전력 수급이 대부분 신재생에너지로 그리고 LNG로 채워지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LNG의 발전 단가가 석탄이나 원전보다는 이렇게 비싸기 때문에 기후 환경 요금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오를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네, 어쨌든 전기요금 고지서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요금 고지서를 더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여러 가지 것들 살펴봤는데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지 또 설명해 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올해 7월부터는 주택용 이 계시별 선택 요금제도 도입됩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산업, 일반용 요금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제처럼 다양하진 않지만 선택의 폭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전기요금의 가장 큰 틀은 사용량을 단순 합산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낮이나 밤이나 한 달에 사용하는 양이 같으면 전기요금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새벽에는 100원, 한밤에 쓰면 200원 이런 식으로 계절이나 시간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 요금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전력 사용 패턴에 따라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고 누진제에 대한 불만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올해부터는 전기도 생산 원가를 반영한 상품처럼 요금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잦은 가격 변동이 있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